블렌더 강좌 모디파이어 시리즈 두 번째 미러 모디파이어 강좌입니다. 대칭형의 모델을 디자인할 때 가령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어 있는 어떤 캐릭터나 어떠한 물체를 모델링할 때 좌우를 각각 따로따로 모델링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좌우 맞추기도 힘들고 또한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숭이 모델을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숭이 모델은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 반대편도 정확하게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째로 좌우를 번갈아 가서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면을 이렇게 변경시켰을 경우에 이 반대편도 정확한 작업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좌우를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대칭시켜서 모델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약간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반대편을 모델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원숭이 모델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좌우를 정확하게 대칭으로 모델링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반대 방향을 삭제합니다. 좌쪽을 삭제하든 아니면 그 반대 우측을 삭제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미러링 되어서 대칭형으로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중심점을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좌나 우로 대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X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원숭이 모델이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게 나옵니다. 자, 우측에 보면 미러 모디파이어에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엑시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라는 값은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옵션은 X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선택이 해제가 되면 X축으로 미러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쪽으로도 미러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Y축을 선택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듯이 Y축을 중심으로 미러링이 되어집니다. 이 Y축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중심으로 미러링이 됩니다. 그리고 Z 옵션을 누르면 자, 이 Z축을 중심으로 미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링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원상태로 X축으로 미러링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이 4개의 버튼은 이 전 비디오 강좌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이 첫 번째는 렌더링 할 때 이 미러링 이펙트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옵션은 실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실시간으로 그 결과물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에딧 모드에서 그 결과물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 네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이쪽 면에 이 메쉬가 그 반대편으로 정확히 모델링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모델링하면 그 반대쪽이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이 반대쪽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모델링 하는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번째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쪽 점들을 선택하는 것이나 혹은 이쪽 점들을 선택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선택이 되었음을 표현해 줍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이 반대편이 선택이 되고 역시 이쪽을 선택하면 그 반대편이 선택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X 버튼은 이 모디파이어를 삭제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 모디파이어 부분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옵션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머지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머지라는 옵션은 서로 이 점들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두 점이 동일한 점으로 인식되고 하나로 합쳐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에 있는 이 부분에 이 가운데 점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아주 가까워지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밑에 보면 이 merge limit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까웠을 때 하나로 보고 합칠 것인가, 즉 합병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이 값을 약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천천히 증가시켜 보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둘이 합병이 됩니다. 즉 이 두 점의 사이가 0.0062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값이 더 큰 값이 되었을 때 그 두 점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합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클리핑 옵션은 지금 현재 X축으로 이렇게 미러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클리핑을 하면 이 가운데 중심선을 서로 붙여서 연결해서 미러링을 하게 해줍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버텍스 그룹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버텍스 그룹들이 있을 때 그러한 버텍스 그룹들도 함께 미러링을 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오브젝트 데이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텍스 그룹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버텍스 그룹을 추가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버텍스들을 버텍스 그룹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그 버텍스 그룹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를 iball.l 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l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iball.l 즉 left를 의미하는 왼쪽 부분의 이 버텍스 그룹이 그 반대편인 오른쪽 부분에도 동일하게 미러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l 혹은 .r이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구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assign 버튼을 눌러서 그 선택되어 있는 버텍스 그룹을 assign 해줍니다. 그러면 deselect 했을 때 바로 그 assign 된 부분이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select를 누르면 다시 그 부분이 선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그룹을 더 선택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에 코를 선택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한 다음 이름을 nose.l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assign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select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러링 될 부분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iball.r 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하나 더는 자, nose.r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iBall.l이라는 이 부분이 iBall.r이라는 이름 아래에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iBall.r은 아무것도 어사인이 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nose.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iBallL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nose.l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modifier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 apply 버튼을 눌러서 이 mirror modifier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modifier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edit 모드로 들어가 보면 좌우가 동일하게 미러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은 미러링 되지 않습니다. 자, 오브젝트 데이터 패널로 돌아가서 iBall.l을 선택해보면 선택했던 정확한 그 버텍스 그룹이 여전히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ose.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iBall.r을 선택해보면 그 반대쪽이 정확하게 미러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ose.r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쪽이 정확하게 미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블렌더로 리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버텍스 그룹 미러링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델링을 끝내고 나서 그 반쪽에서 리깅을 완성하고 나면 그 반대편의 그 부분을 리깅을 할 때 그 버텍스를 하나하나 다시 잡아줄 필요 없이 그냥 버텍스 그룹도 미러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리깅을 할 줄 모르시다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리깅을 공부하신 후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좌를 끝내기 전에 Subdivision Surface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Modifier 난으로 가서 자, 다시 그 미러링을 살린 다음에 Modifier 부분으로 가서 Subdivision Surface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부드럽게 나옵니다. 뷰 레벨을 2로 주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미러와 이 sub modifier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modifier가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에 어떤 modifier가 먼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옵션은 미러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subdivision을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적용된 내용을 미러링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 원숭이의 가운데 중심 부분이 서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러링을 먼저 했을 경우고 이것은 subsurface를 먼저 했을 경우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여기 있는 큐브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 부분을 이렇게 이동해서 정확히 반을 나눕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러를 적용하면 이렇게 이 한쪽 면이 정확히 반대면으로 미러링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다시 적용하면 바로 이 상태는 미러링이 되고 그 미러링이 된 결과물이 Subdivision Surface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값을 2로 해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Subdivision을 먼저 하고 미러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Edit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ubsurface를 적용을 하고 미러링을 일단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러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 디비전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러링을 하게 되면 이 서브 디비전이 적용되어 있는 이 결과물이 미러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러링을 먼저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대칭되는 미러링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체 이루어지는 이 결과물에 서브 디비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와 보이게 됩니다. 미러와 서브 디비전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많은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되고 또 어떤 것이 나중에 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렌더 강좌를 마칩니다.